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절대 이것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라는 설명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 임대차 계약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2년을 보장을 받고 여기에 이제 한 번의 계약갱신으로 통해서 다시 2년을 보장받아서 일단 최하 4년을 일단 보장받는 그런 법인 거죠.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했지만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조건에서 그대로 아무 얘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묵시적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그냥 다시 2년 계약이 이렇게 다시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갱신 요구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그냥 2년이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번째 2년이 다 끝났을 때, 자, 이때 만약에 임대인이 이제 나가주셔야겠어요 라고 할 때 임차인은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임대인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당신 처음에 2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그 2년을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4년 살았으니까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 큰 착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임차인은 한 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계약이 연장된 것이고 그 다음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가라고 할 때 이제 계약 종료됐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겠죠. 그때 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합니다 라고 의사를 밝힐 수가 있겠죠. 혹은 임대인은 이제 이게 당연히 종료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말해야 하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혹은 1개월 전 그 계약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기간에 임대인도 아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만약에 이때도 그냥 안 하면 또 묵시적 갱신이 되겠죠. 하지만 임대인도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고 그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다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계약이 넘어갈 때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본인이 임대인 입장에서 괜히 지금 세입자가 나갔을 때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시장 상황이 어떠냐 따라서 임대인이 또 판단을 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묵시적 갱신을 더 원할 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 전세를 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그 뭐
임대료를 올리거나 혹은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나가고 새로 우리가 세입자를 받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임대료를 높여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제한을 넘어서 상한을 넘어서 그럴 때 이제 임차인이 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규정 이것을 잘 알아야 큰 혼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뭐 1년 반 혹은 2년 뒤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좀 안내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자들도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잘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하지 않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잘 알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몇 번 쓸 수 있는지, 자, 한 번 쓸 수 있는 거 확인했죠, 방금. 그리고 임차인이 먼저 얘기할 필요 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기다렸다가 임대인이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그냥 임차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임대인이 이제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당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둬야만 좀 낭패를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모든 그 주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새해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도 또 그런 부분들 잘 설명드릴 수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